취업 비법은 제가 간호사 11년 차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것들을 담은 책이고요. 신규 간호사들한테는 이제 병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적었고, 그리고 이제 기존 간호사들에게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호사들에게는 자존감을 조금 고취시켜주는 내용도 담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간호사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원하는 병원에 쉽게 취업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네, 그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스펙이나 아니면 현 상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진단을 하고 원하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뭐 취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고 싶은 회사, 가고 싶은 병원. 그래서 그 병원에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지, 혹은 모자란 게 있으면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원하는 병원에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한책협에 책 쓰러 왔을 때 제 롤모델이 임원아 대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일을 그만두셨을 때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선 지름 후통고라 그러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제가 10월 16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었는데 엄마한테 9월 말에 얘기했거든요. 이미 사직서는 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예, 그렇고 이제 3개월 전에 이제 직장에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3개월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잡았었어요. 사직서 내기 직전까지 잡았었는데 이제 제가 워낙 확고한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원하면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꿈을 찾아가는 건데 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작가였어요. 어렸을 때 꿈이, 초등학교 때 꿈이 작가였는데 중학교로 넘어오면서 제가 글쓰기에 소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가의 꿈을 접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흘러서 이제 간호사가 되고 그렇게 10년을 지내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가슴속에 좀 남는 것들이 있었어요. 답답한 느낌? 아,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꿈을 찾아보자 그렇게 찾다가 이제 잊고 지냈던 어렸을 때 작가라는 꿈이 생각이 났었고요. 그때쯤에 만나게 된 책이 이제 임원아 대표님의 한 권으로 끝내는 책 쓰기 특강, 그 책을 만나게 돼서 작가로서의 삶을 살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원아 대표님의 그 한 권으로 끝내는 책 쓰기 특강 그 책을 읽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한책협 카페를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1일 특강이 있어서 1일 특강을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책 쓰기 과정을 등록할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는 그냥 갔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고 혼자서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게. 그래서 3개월 있다가 다시 왔는데 그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진짜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도 바로 하지는 못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책 쓰기 과정은 안 되니까 돈이 되는 것부터 하자 그러고 이제 공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했고요. 다른 책 쓰기 그 코치들이 있다는 거는 저는 책 쓰기 과정 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게 보면은 챕터가 취업 쪽이 있고 그리고 저 신규 간호사 생활 쪽이 있었는데 신규 간호사 생활은 거의 제 신규 때 에피소드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쉬울 줄 알았어요.
쉬울 줄 알았고 그걸 제일 마지막에 남겨놨거든요. 쉬운 거는 제일 나중에 하자 그랬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책을 쓸 때는 제가 아직 병원에 있을 때였거든요. 이게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쓰다 보면은 너무 욕을 많이 쓰고 이제 막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신규 때 일이니까 아무래도 기억이 잘 나질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너무 쓰기가 싫었어요. 안 써지니까 더 쓰기 싫고 그런 게 슬럼프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한 계기는 그때 김태환 대표 코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책이 안 써지면 억지로 쓰지 말라고 그냥 일단 쉬라고. 그래서 일단은 쉬면서 이제 책들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 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써나갔죠. 네. 처음부터 1인 기업가가 될 목적으로 여기를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 쓰기만 배워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필요한 것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터넷이나 IT 기계랑은 되게 거리가 멀거든요. 이렇게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다 인터넷 기기잖아요. 블로그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책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간호사뿐만 아니라 요새는 다른 직업군들도 그 취업을 할 때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학점도 뛰어났고요. 학점이 4.3인가? 그렇고 토익도 거의 한 8, 900점이었어요. 그리고 자격증도 있고 스펙이 이런데 자기가 지금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혹시 자기는 메이저 병원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냐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아니 얘는 왜 못 간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스펙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자신감.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도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 병원에 지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뭐 의미가 없죠.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게 제 꿈을 이루고 제 책이 나오는 것보다 더 기쁜 게 뭐 제 책을 읽고 독자들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제 책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바뀐다 혹은 내 코칭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각이 바뀐다 그런 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안 좋은 상황에서 되게 좋은 상황으로 변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네, 제일 좋아요. 그때가. 두 번째 책은 간호사 자존감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요하죠. 그렇죠? 네,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간호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간호사들 스스로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별로 없어요. 네. 높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낮아요. 그게 지금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현재 이제 간호사 인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장기자랑 뭐 이런 다른 문제들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간호사 자존감 먼저 심어주는 책을 집필 중입니다. 일단은 2018년도에는 두 번째 저서까지는 발간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컨설팅이나 코칭 강연 그걸로 이제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사로서 입지를 굳히는 게 2018년도에 제 목표고요. 앞으로의 궁극적인 제 목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더 넓게 모든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작가, 그런 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